지금부터 녹화를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논문은 이 청소년기에 경험한 외로움에 대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영국과 웨일스에서 태어난 어, 사람들 2232명을 그 개인의 진로를 쭉 추적했다고 합니다. 12살, 18살, 28살 때 외로움 수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를 자가 평가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보면 고용 상태, 고용 가능성 이런 것도 추가됐다고 해요. 보시면 생애 초기에 외로움을 경험한 성인들이 젊은 성인기에, 그러니까 뭐 여기 26세겠죠?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상황이 되더라도 여전히 그것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외로움이 개인의 장기적인 커리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제 것을 시사하는 논문이었고요. 어, 여기 어, 연구 결과가 지금 좀 생략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외로운 상황이라는 게 완전히 종료가 돼도 26세가 넘어도 계속 외로운 상태가 지속되고 그 취업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이 부정적일 확률이 더 높아졌대요. 어린 시절에 외로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래서 뒤에 다른 논문들하고 같이 묶어서 제가 보기엔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이제 기관에 코칭을 제안하거나 아니면 그 청소년들의 청소년이란 이제 청년들 코칭을 제안할 때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세일즈 할 때, 혹시 이런 경험이 있었냐? 그렇다면 당신도 지금 코칭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미 그게 끝났다 하더라도 지금의 당신에게도 영향을 준다. 뭐 이런 뉘앙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제안을 해볼 수 있겠죠. 코칭을. 어, 이거는 이제 그럴 때 쓰시라고 가져왔고요. 한번 나중에 원문 한번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비슷한 게 어, 미국에서 아동 정신건강관리 비용을 4년 동안 이제 측정을 해봤더니 41%, 31%가 증가했대요. 어.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 정신건강도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뜻이죠. 모든 아동 의료 지출의 4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정신건강관리 비용이요. 네. 이거는 여러 가지를 시사하겠죠. 정신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젠 사람들이 정신 건강에 돈을 쓸 준비가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후자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것도 함께 생각하시면 지금 보시면 21년까지 미국 아동 중 4분의 1이 정신건강 문제를 진단받았고 연구자들은 거의 900만 명 이상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어, 정신건강 진단 비율만 해도 21%가 증가했고, 그러니까 지금 정신건강 분야의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여기에 적응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이거랑 또 같이 맞물리는 게 요건데요. 요거는 이제 대학생들이에요. 4년 동안 대학생들의 자기 존중감, 정신건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적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200명 대상으로 대학생을 4년 동안 추적을 했고요. 뭐 센서를 가지고 이제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디 갔냐? 일단 몇 가지 특징들 보면요. 1학년생과 여학생들이 더 높은 불안과 낮은 자존감에 취약하다. 그쪽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어, 1학년 학생들의 자아 존중감은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전환 초기에 몇 주 동안 가장 낮았다.
하지만 매 학기마다 꾸준히 상승해서 졸업 시점에는 10% 정도 향상됐다. 자기 존중감은 좀 자연스럽게 향상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나 보네요. 그다음에 연구 참여 여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남학생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5%더 높고 존중감은 10%더 낮았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활동적이지 않고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걷기 활동이 37%더 많았다. 조금 더 신체 활동은 남학생들이 더 많이 한다 이런 뜻이겠죠. 2학년이 되면 1학년보다 40%더 활동적이 되지만 학업 부담, 사회화에 대한 압박, 뭐 1학년 때 그 친구들 그룹에 대한 해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스트레스는 첫 해보다 13%더 많이 느꼈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학들의 이런 사업 같은 걸 제안할 때 이런 걸 해볼 수 있겠죠? 1학년보다 2학년한테 코칭을 서비스를 제공하세요. 라고 해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제가 몇몇 대학교들의 사례들을 보면 좀 대학에서 이제 예산을 투자해서 학생들한테 코칭을 받게 하는 경우에 1학년하고 4학년에 좀 많이 집중돼 있더라고요. 어, 2학년이 이제 제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블루오션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여름방학 앞두고 17% 정도 예상 스트레스가 급증하는 게 나타났대요.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 겨울방학 전이겠죠. 한 학년이 끝날 때. 어, 다음 학기에 대한 건지 뭐 여기 나오는 사회화에 대한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스트레스는 그 타이밍에 급증한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어, 뭐 이건 팬데믹에 대한 건데 집에 있을 때 자존감이 5% 증가했대요. 이전과 비슷한 진 후로는 추가로 6%더 증가했고 휴대폰 사용 기간이 33분, 그러니까 전체의 19% 증가했고 신체 활동은 감소했다. 뭐 이거는 이제 다른 데이터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요 세 개 데이터가 지금 청소년부터 청년들 2030까지를 만나는데 우리 대표님들이 상담하실 때 쓸 수 있는 데이터들.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청소년 코칭을 하려고 할 때 청소년의 학부모들을 만날 때 상담할 때 쓰실 수 있는 데이터라서 요거는 쭉 가지고 와서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공유 드려볼게요. 음, 자, 요거는 워렌 버핏이 뭔가를 결정하는 데 쓰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어,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정, 뭐, 소위 저희들은 결정장애라고 부르죠. 선택의 마비라고 하기보다는 결정장애라고 부르는데, 일단 이렇게 한대요. 지금 현재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거 25가지를 쭉 다 적어본대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를 선택하고 나머지 20개는 그냥 버려버린다고 합니다. 그 20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추구하면 안 되는 거이거나 꿈을 실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로 봐버린대요. 굉장히 독특하죠? 음. 근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5개도 아니고 3개로 좁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사실 했는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무자비한 우선순위 설정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해놓는 게 오히려 이거 한번 결정을 내리고 나면 이걸 기반으로 뭔가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훨씬 더 뭔가 전진하는 게 쉬워지고 결정이 빨라진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진정한 자기가 원하는 삶의 전문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ICF 그 미국 홈페이지에 가시면 올라왔던 칼럼입니다. 자, 이게 워렌 버핏이 했던 방법이래요. 이제 요 방법을 적용하셔서 처음에 0세션 때 고객이랑 목표 설정하실 때 이용해 보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로우에서 W 단계에서 혹시 당신이 갖고 있는 목표 중에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에 방해되는 것이 있는가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네. 실제로 우리가 코칭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목표 때문에 이번 실행 목표에 장애물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어, 정말 많이 자주 발생해요, 생각보다. 특히, 어, 어떤 사람들한테 많이 발생하냐면, 이 목표지향적이신 분들, 에너지 넘치고 목표지향적인 분들. 그분들이 간혹 보다 보면 그 전에 설정해 놓은 다른 목표랑 요번에 새로 나온 아이디어랑 서로 상충하거나 아니면 시간 자체를 뺏어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워낙 많은 것들을 막 하시기 때문에. 또는 이제, 어, 자율성이 좀 낮으신 분들, 타율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들 중에 보면 다른 사람이 정해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목표들이 나랑 코치로서 대화 나누는 시간에 나온 이야기 말고 그 전에 이미 깔려가지고 뭔가 이상한 목표들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얼마 전에 제가 했던 코칭에서 설정 발견된 거는 뭐였냐면요. 어, 착한 딸로서 엄마에게 보답하기가 지금 현재 자신의 삶을 해치고 나가기 위한 행동의 장애물이라기보다는 상충하는 행동을 자꾸 만들고 있더라고요. 내가 해야 될 건 이건데, 근데 이걸 하면 뭔가 엄마한테, 엄마가 실망할 것 같고, 난 엄마한테 보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그걸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바라볼 때 장애물로까지 본다? 이게 좀 독특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주 발생하는 일이네. 전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혹시 뭐 드는 생각이나 경험담 같은 거 있으시면 공유해 주실까요? 예. 저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냥 당신 인생에서 중요한 거 다 써봐라. 네. 25가지 다 써보세요. 다 다섯 쓰고, 가지까지 나오려나? 다섯 개, 5개만 고르고, 나머진 다 버려라. 나머진 다 음, 장애물로 생각해라. 뭐 이런 거죠. 예. 네. 어떤 게 왜냐면 적힐지는, 예, 카테고리를 네. 얼마나 세분화시키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가족 하나 집어넣고 가정이라든지 뭐 애 하나 집어넣고 뭐 코칭 하나 넣고 건강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이런 식으로 크게 잡으면 5개 안에 들어오는데 그거를 세부적으로 쪼개서 음, 뭔가를 생각해 보면 엄청 음, 넘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 이제 예시가 나와 있으면 쪼금 도움이 될 텐데 음, 이걸로만 봐서는 어느 정도 선인지 감이 솔직히 좀 안 오거든요. 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것은 저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막 드는 생각인데요. 뭐뭐 하기처럼 행동 중심으로 서술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행동 중심으로. 행동 또는 중심. 그 사람의, 여기서 지금 보면 목표잖아요. 지금 다루는 게 목표. 네 인생에서 중요한 목표가 뭐냐. 코칭은 목표가 아니잖아요. 코칭으로 뭘 하기가 목표죠. 음. 네, 코칭은 네. 도구죠. 그쵸. 코칭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아마 제가 이제 원문을 다시 봐야겠지만 타겟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음. 목표로 가져가면 제일 무난할 것 같네요. 목표. 여기 20가지 음. 목표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 예. 인생에서 중요한 목표 25가지를 써봐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냥 중요한 음. 것이 아니라. 예. 그러면 뭐 어마어마해지긴 하는데 네네. 네. 네 20 가지가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적는다면. 예. 네네네. 그럴 수 그래서 있죠. 뭐 예 어, 5 가지로 그렇게 되면 쪼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네. 그걸로도 엄청나게 많은 거인 것 같아서. 네, 5 가지.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로 줄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모르죠. 그 고객 거니까. 아니, 아니. 그 코치님의 경우는 아, 저요? 네.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거 하나요? 생각을 안 해봤네요. 잠시만요. 어,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라, 현 시점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다.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건데, 사람 살리는 일을 내가 계속 하는 거, 어, 음.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거.
그거 하려고 코칭하는 거고. 네. 그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네 좋은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생각하게 만드시네요. 자, 다음 이거는요. 외국에 스트레스 코치라고 하는 사람이 인터뷰했던 글을 다른 누군가가 이제 정리했는데 제가 그걸 또 찾아 가지고 정리한 글입니다. 아. 여기서 인제 근데 제가 봐도 그 원문에서는 인생에서 스트레스에 대비하는 4 가지 방법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인제 재구성한 사람이 인생의 도전이라고 해 놨거든요. 도전이 좀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4 가지 중요한 것 이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뭐 건강보험, 저축계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가 "저축계좌를 미리 구축해 놔라. 최소 3 에서 6 개월 정도의 급여를 비상금으로 구축해 놔라."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거죠. 어 저는 이제 "6 개월에서요 2 년치 생활비를 가능한 준비해 놓으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가능하지 않는 훈련을 해라." 예기치 않은 도전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훈련을 해라. 감정적 반응은 우리가 좀 어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차라리 잠시 멈추고 생각했다가 다시 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네. 다음은 모든 모든 불필요한 것들이 나쁜 건 아니다. 나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나중에 긍정적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을 좀 가져라라는 4 가지 교훈이었습니다. 음 이거는 라이프 코치 코드라고 하는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칼럼을 이제 재구성한 거고요. 핵심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공유하면서 저의 의도는 이런 거였어요. 뭐뭐에 대비하는 4 가지 핵심 전략으로 해서 여기 있는 대표님들도 하나씩 글을 쓰시면 좋겠다. 사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거 아니잖아요. 계획 세워라. 돈 모아 놔라. 반응하지 마라. 다 나쁜 건 아니다. 이 정도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이 앞부분은 인제 여기 계신 대표님들의 각자의 전문성에 맞게 앞부분에 뭐뭐라 뭐라 쓰고 뭐뭐에 대비하는 4 가지 핵심 전략. 이렇게 콘텐츠를 한번 써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얘는 담았습니다. 혹시 지금 뭐 제목 하나 떠오르는 분 아무거나 지금 떠오르는 제목 한번 말씀해 보시죠. 출처를 제가 못 옮겼군요. 아이고. 나중에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이것도 그 제 기억으로 초이스 매거진 그 코치들을 위한 잡지가 있다 그랬죠, 외국에. 그 초이스 매거진에 올라왔던 칼럼이고요. 지난번이랑 이어서 계속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칼럼 초이스 매거진에는. 그래서 뇌과학에서 인제 코치들이 알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인제 좀 정리를 해 주고 있는 건데 뇌는 기본 목적이 뭐냐? 성장 뭐 이런 거 음 생존, 성장, 번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신체의 필요를 예측하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작동한다. 이것이 목적이다.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는 지속적인 예측 상태에 있다. 이런 예측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구축되는데 어 그래서 어떤 패턴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황에 직면하면 이걸 내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지, 그때 난 뭘 했는지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거기에 맞는 거를 내놓는데요. 그러니까 행동 패턴이 여기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에너지가 절약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다음 행동을 대응할 행동을 해 버리니까. 그런데 반대로 어떤 때는 그 행동 자체가 해로웠다면 해로운 습관이나 편견에 파묻힐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방어 기제 중에 뭐 회피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죠.
뇌는 원래 현재 반응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미래 예측하는 데에도 항상 작동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물 마시는 데에서도 작동한다. 이런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다. 이 예측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의 무의식적 또는 의식적 기대에 의해서 인식이 형성되고 그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듣게 된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칭하면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음으로써 이런 내 뇌의 예측을 무시할 수 있어야 된다. 다음에 이런 말 나오겠지. 같은 것들이죠.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재형성하는 데 도움되는 활동들을 이제 이 사람이 적어뒀어요. 첫 번째가 새로운 경험을 촉진시켜라. 고객의 뇌의 예측에 도전하도록. 그러니까 고객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예측된 뭔가를 끊어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 삶의 패턴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저는 이거 코치도 해도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새로운 경험을 촉진시킨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라. 두 번째가 관점을 재구성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가 긍정적 여기 컨펌이라고 돼 있었는데 어포메이션 같아요. 아마도 자기 확언은 어, 아주 강력한 해독제다. 마음 챙김, 명상. 전 때로는 저도 고객이랑 같이 그냥 코칭 시간에 명상을 하고 시작하기도 합니다. 모든 고객이랑 하지는 않지만요. 그다음 가상현실 같은 걸 이용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VR 기술들 요즘 고소공포증이라든가 이런 거 치료하는 데 이용하기 시작했죠. 그다음 요 환각제라고 돼 있는데 이게 좀 한국 정서상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긴 하지만 네. 어쨌든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약물도 활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를 경험하게 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과정을 내가 몸으로 체험하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고객의 예측을 그러니까 사전 예측, 기존의 생각 패턴을 깰 수 있다. 음. 그 예측에 의해서 사실 우리가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거나 막 이런 것들이 발생하잖아요. 어차피 안 될 건데. 해 봤자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난 맨날 지더라. 뭐 징크스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죠. 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아로마 향 좋네요. 감사합니다. 아로마 향. 그것도 괜찮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 코치로서 이런 걸 잘 이해하고 코칭을 통해서 고객이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는 선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어 그래서 저는 고객마다 접근 방식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어떤 고객들은 코액티브 코칭처럼 나가서 진짜 몸 쓰면서 코칭하기도 하고 예전에 아마 한번 말씀드렸지만 막 굴러다니면서 코칭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유연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음 요거는 그 다음 거 바로 이어서 할게요. 요거는 요거 제 코치님들이 장기 코칭 세션을 이어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어 연구이기도 하고 책이라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논문이 먼저 나오고 그 논문을 3월 10일 날 책으로 냈대요. 근데 아직 한국에는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제가 번역하겠다고 하고 싶긴 한데 네. 그래서 웰빙을 행복의 과학이라는 과정을 2018년도에 처음 영국에서 만들어서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그걸 시작을 했대요.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랬더니 이 과정을 수강한 학생들의 웰빙이 10에서 20% 15% 정도 실제로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과정 학습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학생만 2년 후에 다시 조사했을 때 그 웰빙을 유지할 수 있었다. 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결국 장기적인 웰빙 유지의 핵심은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계속해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거다라는 얘긴데요. 어 저는 그래서 코칭을 장기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코칭에서 예를 들어 뭐 명상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내가 긴장될 때 또는 막 너무 긴장돼서 막 손이 떨리고 있을 때 또 불안이 너무 높아질 때 "이렇게 한번 호흡을 조절해 보세요."라고 코치한테 배웠고 그거 가지고 잘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2년 후에도 그걸 계속 하냐죠. 그죠? 근데 우리가 계속 코치를 만나고 있을 때와 만나지 않을 때는 이건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지속적으로 만난다면 매주가 아니더라도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2달에 한 번이라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만남으로써 그 사람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면 이 사람이 꾸준하게 해야 하는 그것들을 진짜로 꾸준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코칭하면서 느낀 것도 정말 그래요. 2년 3년 정도 코칭 받은 고객들 보면 아예 인제 생각 구조가 바뀌어서 나가요. 예. 그 정도 돼 버리면 정말 진짜 많은 걸 바 진짜 많은 게 바뀌어요, 그 사람의 태도가. 아마 제가 지금 고객 한 분한테 요청도 드렸는데 23일 날 오시면 그걸 체험한 고객 한 분이 아마 오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와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알바랑 겹쳐 가지고 사장님한테 얘기해 봐야 된대요. 그래서 음 일하는 데랑 겹쳐서 일하는 시간이랑. 그것만 잘 해결되면 아마 와서 좀 사례를 얘기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2년 넘게 코칭을 받고 계시거든요. 네. 그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 세션으로 가야 될 이유는 아는 것에서 절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맨날 코칭하면서 단기 세션 단기 코칭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장기 코칭으로 이어가시고 안 되면 처음 결제할 때 무조건 3 개월 이상으로 결제 받으시고 어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라고. 그 장기 세션을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건. 진짜 삶이 바뀐다는 게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 패턴이 완전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는 걸 오랫동안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걸 꼭 해 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네. 어 네. 전전두엽 아로마로 전전두엽 활성화도 되는군요. 감사합니다.